안녕하세요.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비상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저축은행 79개 중 34곳 위험 수위, 새마을금고 60% 적자, 지역 농협 이자 지급 어렵다 호소문 발표. 최근 뉴스 헤드라인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묶이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호 어르신은 30년간 거래해온 지역 금융기관에서 예금 5억 원을 급히 인출해 5개 시중은행에 분산 예치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불안했거든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어떤 금융기관이 안전한지, 예금자 보호 제도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위험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고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0여 분 투자로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얻어가세요. 삶의 나침반은 항상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더 많은 실용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 금융기관들의 상황입니다. 먼저 저축은행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무려 34곳, 즉 약 40%가 연체율 1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체율이 10%를 넘어가면 그 기관이 3년 내에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역 농협과 수협 지점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 한 농협 지점의 공지문을 보았는데요. 고객들에게 부실 채권 증가로 더 이상 정상적인 이자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에 연 8% 넘는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팔았지만 이제는 그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은 새마을금고입니다. 전국 1200여 개 지점 중 무려 772곳, 약 60%가 적자 상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 4분의 1 이상은 부실 채권 비율이 10%를 넘어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화입니다.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지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능력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금자 보호 제도 확인하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금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당 한 금융기관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 금융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을 예금하시면 두 곳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하시면 5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같은 금융그룹이라도 은행, 증권, 보험은 각각 별도의 금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구분하기. 일반적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같은 대형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엄격하고 자본금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위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반면 지역 농협, 수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자본금이 적어 경제위기 시 취약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 67세는 지난해 자신이 30년간 이용해온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5억 원을 다른 은행으로 분산했습니다. 뉴스에서 금융기관의 부실 소식을 듣고 나서 걱정이 되었어요. 한 곳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 5곳에 각각 1억 원씩 나눠 예금했습니다. 그래야 모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3. 금융상품 선택 시 주의사항. 요즘은 고금리를 내세운 특판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상품은 그만큼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박명자 씨 71세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2년 전 한 저축은행에서 연 7%가 넘는 특판 예금을 했어요.
주변 은행보다 2% 정도 높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그 저축은행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불안해서 만기 전에 해지했습니다. 금리가 좀 낮더라도 안정적인 곳에 예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려면 그만큼 위험한 대출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성을 위해서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자산 분산의 원칙. 모든 자산을 한 종류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국채, 안전한 펀드, 그리고 소액이라도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만난 이대현 씨 73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받은 퇴직금 3억 원을 여러 곳에 나눠뒀어요. 시중은행 예금으로 1억 5천, 국채에 5천만 원, 달러 예금으로 5천만 원, 그리고 금에 5천만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겨도 모든 자산이 위험해지지는 않도록요. 만약 여러분이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 불안한 징후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이상 징후 확인하기. 다음과 같은 징후들이 보인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높은 금리의 특판 상품을 많이 출시한다. 예금 인출에 제한을 두기 시작한다. 직원들이 예금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강하게 권유한다. 지점이 갑자기 통폐합되거나 폐쇄된다. 언론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난에 대한 보도가 나온다. 이 불안한 징후가 보인다면 빠르게 행동하세요. 금융위기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가 시작되면 나중에는 돈을 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지역 저축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행동한 정순희 씨 65세의 경험입니다. 아침 뉴스에서 그 저축은행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지점에 갔어요. 오전 9시에 도착했는데도 이미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다행히 그날 예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었지만 오후에 온 사람들은 일부만 찾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5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드립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활용하세요.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상 예금하지 말고 여러 기관에 분산하여 예금자 보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확인하세요. 시중 대형은행이 지역 금융기관보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하세요. 예금, 국채, 안전한 펀드, 금, 달러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는 의심하세요. 시장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상품은 그만큼 위험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 상품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예금인지 투자 상품인지, 원금 보장이 되는지,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5년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징후가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금융, 건강, 노후 생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